자, 이번에는 그 HTML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번 우리가 그 스타일 얘기를 했는데 그 자세하게 그 문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었죠. 자,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보통 CSS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지금 보다시피 example로 이 앞에 그 파란색 상자, 무슨 녹색 상자, 투명한, 그리고 무슨 오렌지색 테두리 등등해서 굉장히 팬시한 어떤 그림 같은 그런 페이지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CSS를 활용해서 스타일을 우리가 이와 같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과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번 섹션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example을 한번 우리가 try yourself를 눌러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example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에 this is a heading과 this is a paragraph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쓰여져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 흰색이 아닌 그 기본 값인 그 이와 같이 회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그 스타일을 물론 하나하나의 그 엘리멘트, H1 엘리멘트나 P 엘리멘트에 또는 body 엘리멘트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와 같이 헤드 섹션에다가 스타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모아서 이와 같이 잘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좀 더 그 나중에 그 에디트하기도 좋고요. 수정하기도 좋고 그리고 좀 더 개선하기도 좋은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문법을 이제 또 배워보겠지만요. 이와 같은 문법으로 보통 많이 적용이 됩니다. 헤드와 슬래시 헤드 사이에 스타일과 슬래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다가 거의 모든 스타일과 관련된 그러한 그 약속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 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 태그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그레이로 해라. H1 엘리멘트는 색깔을 블루로 해라. P 엘리멘트는 컬러를 그린으로 해라.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색깔 이름으로 한번 바꾸어서 그 블루는 퍼플로,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라이트 핑크로 한번 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다시피 색깔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바뀐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실제적인 문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ing HTML with CSS. 보통 우리가 CSS라고 부르는 것은요, 무엇의 약자냐면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입니다. 즉 스타일을 정의하는 모든 문법들 또는 코딩들을 시트 형태로 또 다른 파일 하나의 형태로 만들게 됐는데, 그것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계속 이렇게 나열해서 덧붙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스타일링을 하는 기법을 CSS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TML 요소 하나하나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방법론이 적용되는데요. 쓸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인라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인터널, 세 번째 익스터널. 그러니까 인라인은 말 그대로 라인 속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인터널과 익스터널은 HTML 파일 내부냐 외부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HTML 엘리멘트 안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기존에 우리가 CSS를 배우기 전에 기존에 했던 스타일 넣는 방법입니다. 스타일 어트리뷰트에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인터널 방법은요, 헤드 섹션, 조금 전 example에서 본 것처럼 헤드 섹션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정의하는 겁니다. 익스터널은 헤드 섹션이 아닌, 즉 HTML 파일이 아닌 바깥에다가 파일을, 즉 이런 파일을 우리가 CSS 파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css 파일을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걸 불러들여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가장 권장되는 방법론은 이 external style sheet입니다. HTML에 CSS를 추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외부에 별도의 CSS 파일을 CSS 문법에 맞게 물론 작성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클래스에서는요, 특히 HTML 튜토리얼에서는 외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링크해서 쓰면 좀 복잡하니까 수업 목적으로
인터널 스타일링을 사용할 겁니다. 내부 스타일링을. 이건 설명을 위한 거지 이것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아마 외부 external,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external CSS 파일 방식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S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많은 내용들은 따로 우리가 해당 튜토리얼을 따로 공부하겠고요. 여기서는 일단 HTML 안에서 CSS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과 기본적인 문법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CSS 문법은 이렇습니다. 스타일링하는 문법은 이와 같이 엘레멘트를 써주고요. 그 curly brace 중괄호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프로퍼티 이름 그리고 콜론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value.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프로퍼티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세마이콜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콜론 네임. 물론 이 개수는 원하는 만큼 계속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멘트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태그 이름이라고 그러죠. 즉 HTML 엘리멘트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body면 body, h1 또는 p 또는 table, td, list 뭐 등등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는 CSS 프로퍼티라 그래서 CSS 즉 스타일을 바꾸어 주는 게 허용된 특별한 프로퍼티들이 있죠.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텍스트 온라인이라든지 이미 앞에서 많이 다룬 그 프로퍼티들 이름들이 바로 여기 프로퍼티에 들어가게 되고요. 값은 해당 프로퍼티의 값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퍼티들을 다수를 넣을 때는 우리와 같이 세마이콜론으로 분리해서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그 방법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라인 스타일링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말 그대로 HTML 라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인라인 스타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는 거죠. 이 방법은 여러 번 사용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1 엘리멘트의 색깔을 스타일링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H1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이퀄 컬러 콜론 블루 이렇게 해주면은 이미 봤던 건데 이와 같이 H1 엘리멘트가 블루 컬러로 기본값인 블랙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인터널 스타일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에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문법을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섹션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인터널 스타일 타입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헤드 로 시작해서 슬래시 헤드로 끝나는 요 헤드 섹션 안에다가 스타일을 만들어 넣을 때는 스타일로 시작해서 슬래시 스타일이라는 요 태그로 감싸줍니다. 그러면 이게 스타일 엘리멘트가 되고요. 스타일 엘리멘트 안에는 앞에서 CSS 문법이라고 우리가 소개한 엘리멘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프로퍼티 이름과 그리고 프로퍼티 밸류를 써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뭐 내용은 이그젬플은 이미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널. 익스터널은 어떻게 하느냐? 익스터널 스타일링은 말 그대로 외부에다가 그 CSS 파일을 그리고 CSS 정의를 바깥에다가 놓는 겁니다. 스타일을 익스터널 스타일 쉿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스타일을 많은 페이지에 적용할 때 우리가 한 페이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계속 링크를 해서 살펴보도록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그 페이지마다 다 인터널 스타일 쉿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헤드 안에다가 똑같은 파일의 내용을 다 계속 반복해서 써줘야 됩니다. 좀 그 낭비죠. 그래서 그때는 외부 스타일, 익스터널 스타일 쉿을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익스터널 스타일 쉿을 쓰는 방법은요, 우리가 정의하는 요 스타일 안에 들어가는 요 내용 있죠. 요 부분, 요 안쪽 내용, 요 부분을 다는 .css 파일로 만들어 놓고요. 외부 익스터널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헤드 섹션 안에다가 불러드립니다. 링크라는 엘리멘트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 HTML 안에 헤드 섹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헤드
슬래시 헤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태그 하나 또 엘리멘트를 배우는데요. 링크 엘리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결해서 어떤 파일을 가져올 때 쓰는 이러한 태그인데요. 요거는 헤드 섹션에서 쓰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속성으로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링크냐라는 것과 그리고 그 링크될 파일 이름을 써주게 되어 있는데, 즉 관계라는 relation이라는 이름의 rel이라는 이러한 속성으로는 stylesheet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href라는 속성 다음에는 가져올 stylesheet 파일을 써주는 겁니다. 이름을 styles.css, 즉 스타일 파일은 보통 우리가 .css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 .css 파일을 같은 디렉토리 또는 폴더 안에 지금 있다는 가정에 그것을 가져오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한번 이그젬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This is a heading이라는 H1 엘리멘트가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This is a paragraph가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런데 바디에 가서 보면은 아무런 정의가 스타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 헤드에도 스타일로 시작해서 슬래시 스타일로 끝나는 인터널 스타일도 없어요. 그 대신 여기 뭐가 있냐면 링크로 그 href 속성 다음에 styles.css라는 파일을 지금 가져와서 요 안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그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좀 궁금할 겁니다.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지금 styles.css 파일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요거를 여기에 있는 겁니다. www.w3schools.com 밑에 html 밑에 여기에 styles.css 요 파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CSS 파일은 우리가 그 HTML 파일 만들 때처럼 똑같은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냥 문법만 그 CSS 문법에 맞게 쓰면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엘리멘트 이름을 써주고요. 그리고 그 컬리 브레이스로 감싸주고 그 사이에다가 이와 같이 프로퍼티 이름과 프로퍼티 밸류를 써주는 겁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가 라이트 그레이로 되어 있고요. H1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가 패러그래프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사실 여기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디비전과 그 스팬이라는 태그에 또 존재하는데 아직은 우리 안 배웠는데 그것에 대한 특성도 이렇게 미리 스타일을 정해놨네요. 어쨌든 이런 식의 스타일과 슬래시 스타일 안에 들어갈 파일 내용을 미리 여기다가 .css 파일로 저장해 놓고 그거를 여기에 읽어들여서 그 스타일에 맞게 HTML 파일을 바꾸는 방법, 이게 바로 그 익스터널 스타일식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CSS로 할 수 있는 이제 그 CSS를 적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CSS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우리가 배워야겠죠. 물론 좀 더 자세한 CSS로 바꿀 수 있는 프로퍼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다른 그 튜토리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몇 가지 자주 사용되는 앞으로 이 HTML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폰트와 관련된 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도 앞부분에서 우리가 텍스트 포매팅에서 배웠던 건데요. 프로퍼티 중에서 컬러라는 거는 텍스트 컬러를 바꿔주는 거고요. 폰트 패밀리는 폰트를 정의하는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텍스트의 크기를 정의하죠. 지금 보다시피 요 아래에 example을 보면은 H1 엘리멘트와 P 엘리멘트가 있는데 이거를 인터널 스타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터널 스타일이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한 파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거를 external style styles.css 또는 파일 이름은 마음대로 줘도 되는데 그거를 외부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걸 불러서 링크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걸 한번 try yourself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양한 그 변화를 어떻게 주었는지 볼까요? 지금 보면 H1 엘리멘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H1 엘리멘트가 아까보다 훨씬 큰 폰트로,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폰트 패밀리도 다르죠. 보다시피 컬러는 블루로,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바나나 폰트로, 폰트 사이즈는 300% 기준 그 크기의 디폴트 크기의 3배 정도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 컬러는 레드, 폰트 패밀리는 커리어,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0 뭐 등등입니다. 뭐 연습 삼아서 우리가 타임즈라는 폰트가 있다 그랬죠. 타임즈라는 폰트를 한번 써보고요. 사이즈가 160을 한번, 요것도 한번 200으로 한번 해보고요. 얘는 블루 대신에 또 색깔은 여러 번 바꿨으니까 사이즈를 한번 한 200% 정도로 하고요.
할베티카. 할베티카. 제가 정확하게 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봅시다. 아마 맞는 것 같네요. 할베티카가 이게. 예? 자, 보면은 이렇게 폰트 바꿔주고 사이즈를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SS에서 또 자주 활용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요, 박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HTML 엘리멘트를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표시를 해보면요,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일정한 크기의 박스로 항상 그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형태가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원한다면 그 박스를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 테두리, 보더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퍼티를 주면 되는데, 이 보더 프로퍼티를 주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그 좀 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줄 때 이렇게 프로퍼티 값을 하나 이상 줘도 돼요. 그 무슨 그 프로퍼티마다 다르긴 한데요. 프로퍼티마다 보더의 그 두께라 그러죠. 보더 위드 일 겁니다. 아마 보더 사이즈인지 위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보더의 컬러, 보더 스타일 등등을 우리가 그 한꺼번에 줄 때는 이렇게 보더라는 것만 주고 그 프로퍼티 밸류를 이렇게 나열만 해줘도 이렇게 빈 공백으로 구분하면서 그것이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 보더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더 같은 경우에는 패러그래프에만 보더를 주고 있죠. 지금 This is a heading이란 H1 엘리멘트는 지금 건드리지 않았고요. 그 P 패러그래프에만 보더를 주는데 1픽셀 두께로 솔리드 라인으로 그레이 컬러로 줘라. 지금 요 색깔을 한번 바꿔, 그러니까 두께를 한번 3픽셀로 하고요. 솔리드 대신에 대시드 파선을 한번 줘보고요. 그레이 대신에 초록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초록색 파선으로 이렇게 3픽셀 두께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시드 doted라는 것도 있고요. 점선. 그런 것들은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어떤 종류의 그 라인이 제공되는지 스타일에 한번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주변과 컨텐츠와의 그런 그 공백이 있는데, 그거를 패딩이라는 프로퍼티를 바꿔서 그 공간을 우리가 넓히거나 좁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썼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기능이죠. 테이블에서 테이블 컨텐츠하고 테이블 테두리 사이에 공백을 주었었죠. 패딩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패딩이라는 걸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This is 패러그래프라는 패러그래프의 컨텐츠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보더 사이의 공백, 그것을 한 10픽셀로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좀 크게 한번 줘볼까요? 30픽셀로 주면 이와 같이 여기에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패딩과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의미인데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진은 어느 곳의 여백이냐면 테두리 바깥쪽의 여백이에요. 이그젬플 보면 확실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This is a paragraph라는 컨텐츠, 내용물과 이 보더와의 사이는 패딩이고요. 그리고 그 패딩 바깥에 이게 보더와 다음 엘리멘트와의 요 그 간격, 이거는 마진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30픽셀로 줬는데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한 2픽셀 정도로 제가 한번 바짝 조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엘리멘트와 아래 엘리멘트와 그 사이에 2픽셀만 떨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진도 그 패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픽셀 단위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위의 것들은 사실은 살펴본 적은 없죠. 자, 이번엔 ID 속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앞부분에서 조금 살펴본 건데요. 지금 요 섹션에서 살펴본 모든 예제들은 HTML 요소 하나를 스타일링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1이면 H1, P면 P, 즉 전부 다 스타일링을 똑같은 스타일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동일한 요소에 대해서 동일한 스타일을 정의하는 그러한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요소에다가만 특별한 스타일을 정의하려면 그 요소에다가 ID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해당 ID 스타일을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패러그래프에다가
우리가 p/p. 그런데 이 패러그래프에다가는 id라는 속성을 항상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HTML 요소들은요 id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식별자가 되는 겁니다. 이 패러그래프 요 HTML 엘리먼트 요 p 엘리먼트만을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p01 이렇게 붙였으면 p01 엘리먼트만 우리가 따로 스타일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P는 이 패러그래프라는 의미고요. 패러그래프 엘리먼트. 그 다음에 파운드 사인. 우리가 항상 id 앞에는 파운드 사인을 붙여서 그걸 호출을 합니다. p01 그러면은 p01이라는 id가 붙은 요 패러그래프 엘리먼트 그것에 대한 스타일을 블루를 주는 겁니다.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같은 패러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검은색이고요. 요 하나만 파란색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p 파운드 p01이라는 요 스타일을 정의했기 때문에 패러그래프 중에서도 01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것만 블루로 조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더 아이디를 새롭게 또 하나를 한번 줘볼까요? 얘를 p02라고 한번 제가 줘볼게요. 그런 다음에 p02에 해당되는 컨트롤 C 카피해서 스타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스타일을 p02에서 얘는 블루 하지 말고 레드로 하고요.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봅시다. 텍스트 컬러가 아니라.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실까요? This is a paragraph는 id가 p02니까 그 해당 친구만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패러그래프의 배경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패러그래프에는 이와 같이 보더가 존재한다 그랬죠. 박스가.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배경 화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앞에서 한 거를 좀 더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즉 여기다가 일단은 보더를 한번 앞에서 한 걸 줘봅시다. 2픽셀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솔리드 라인으로 주고 컬러는 블루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패딩을 한 10픽셀로 한번 줘볼까요?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그 여백, 그 소위 패딩 영역까지 붉은색으로 이렇게 컬러링을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디에다 해당되는 컬러링이냐? 즉 P 엘리멘트를 둘러싸고 있는 요 박스의 배경색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를 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id라는 것과 클래스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클래스는 어떤 거냐면 요소의 특별한 타입, 그러니까 보통 이걸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클래스에다가 스타일을 정의하려면 그 요소의 클래스 속성을 추가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그 패러그래프에다가 그 요런 클래스 이퀄 에러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요 에러에 대한 에러라는 클래스에 정의된 스타일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id랑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면 클래스는요. 그 여러 개의 엘리멘트에다가 동일한 클래스를 써도 됩니다. id는 한 엘리멘트에 뿐이 못 써요. 식별자. 예를 들어서 이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패러그래프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패러그래프 두 개에다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번째와 다섯 번째죠. 그 친구에다가 클래스를 에러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 그러니까 얘 두 개가 다 똑같은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해당 클래스의 스타일을 정의해 놓으면 이렇게 색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보면 p.error, 그러니까 스타일에서 클래스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할 때는 엘리멘트 태그 이름 다음에 dot 점을 찍고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그게 바로 해당 클래스에 대한 스타일 정의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용은 똑같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레드가 아니라 우리가 블루로 하면 당연히 이 두 개가 다 색깔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p 에러가 아니라 이 앞부분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또 선언해 볼게요. 노말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여기다도 쓰고 두 번째 거에도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거도 클래스 이퀄 노말. 자, 이렇게 되면은 그 p.normal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지만 작동됩니다.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작동 안 되겠죠. 제가 이걸 카피해서
다음 줄에다가 p.error 다음에 normal이라고 쓰고 컬러를 이번에는 우리가 레드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 두 개가 이제 바뀌는 거죠. 레드로. 만약에 이 나머지 에러 대신에 얘도 노멀로 바꿔준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게 다 노멀 형태로 우리가 정의됐으니까 모두 빨강색으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클래스의 차이는 아이디는 하나의 엘레멘트에만 정의하는 게 아이디고요. 클래스는 여러 개의 엘레멘트들에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정리가 다시 한번 되어 있네요. 단일 요소를 언급했었을 때는 아이디를 사용하고요. 요소를 그룹을 져서 언급하고 싶을 때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dot이라는 걸 쓰는 게 클래스고요. 그리고 파운드 사인을 쓰는 것이 아이디입니다. 그 차이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용되지 않는 뭐 태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HTML 페이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보다가 폰트나 센터나 스트라이크라는 이런 폰트 태그를 볼 수가 때가 있거든요. 이건 예전에 쓰이던 그러한 태그들입니다. 근데 이제 deprecated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기된 태그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트리뷰트도 컬러나 BG 컬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쓰지 말고 지금 우리가 배운 요 섹션에서 그 스타일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나 또는 컬러로 정의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그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배운 그 CSS 그 문법들을요. 자, 첫 번째 엑서사이즈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엑서사이즈 1 한번 볼까요? 자, 질문을 읽어봅시다. Change the background color of the page below to yellow. 아래 페이지의 배경색을 yellow, 노란색으로 바꿔라.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아까 해본 거 바디에 요 라이트 그레이라는 거를 yellow로 바꾸면 당연히 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Change all font in the page below to Courier. Courier 폰트로 아래 페이지의 모든 폰트를 바꿔라. 지금 보면은 디폴트로 이미 돼 있는 폰트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와 H1P의 컬러만 바꾸고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당연히 바디에서 여기다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폰트 패밀리죠. 폰트 패밀리를 Courier 폰트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 안에 있는 그 바디 안에 있는 모든 폰트들이 이와 같이 Courier 폰트로 바꿔 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엑서사이즈를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Change the color of all paragraphs in the page below. 아래 페이지의 모든 패러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거 세 개가 패러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는 H1 엘리멘트 헤딩이죠. 패러그래프의 색깔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뭐 색을 지정해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P 한 다음에 컬런 일단 블루로 우리가 결정을 할까요? 그리고서 그거를 적용을 하면 패러그래프에 모든 패러그래프에 적용되는 거죠. 색깔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엑서사이즈를 볼까요? Add a red border to all paragraph. 모든 패러그래프에다가 그 빨강색 테두리를 이제 그려라, 보더를 그려라입니다. 자, 패러그래프에 대한 그 정의가 돼 있긴 돼 있어요. 이건 컬러를 블랙으로 줬네요. 자, 여기다가 보더를 주려면 어떻게 하죠? 세마이콜론 한 다음에 border 보더의 값을 일단은 간단하게 1 픽셀로 솔리드로 뭐 색깔을 안 주면 아마 검은색이 디폴트일 거고 우리가 주고 싶으면은 레드를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은 이 모든 패러그래프의 보더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실선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엑서사이즈를 볼까요? Add an ID with the value special to the last paragraph. 지금 보면은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 the last paragraph면 요 마지막 I want to be a special paragraph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 요 패러그래프에 special이라는
id 값을 주란 얘기입니다. 한번 줘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p에다가 id equal specal. 자, 그리고서 한번 봅시다. 스페셜하게 나타나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은 이미 스타일이 정의가 돼 있어요. 패러그래프 중에서 스페셜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요 소위 엘리멘트에 대해서 배경색은 검은색으로, 색깔은 화이트로, 그러니까 반전돼서 색이 글자가 하얗고 그 배경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엑서사이즈 하나 더 해볼까요? 질문을 봅시다. Add the intro class to all P element. 모든 P 엘리멘트에다가 인트로라는 클래스를 추가하라. 지금 패러그래프를 가서 보면요. 패러그래프가 3개인데 이 친구들에다가 클래스를 이름을 주란 얘기입니다. 인트로라고. 인트로. 자, 한번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까? 하나만 한번 줘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보면 this is paragraph 첫 번째는 그러니까 p.intr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트로란 클래스를 가진 패러그래프는 배경색은 검은색으로, 글자색은 흰색으로, 보더는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컬러로, 패딩 10픽셀, 마진 30픽셀, 폰트 사이즈 150% 다 이런 것이 적용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를 모든 곳에다가, 모든 패러그래프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패러그래프가 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운 우리가 두 가지 사실 태그만 배운 거예요. 스타일이라는 태그와 링크라는 태그,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쓸 CSS의 프로퍼티 이름과 프로퍼티 밸류 주는 것 모두 배우진 않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것, 컬러,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보더, 패딩, 마진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